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쉽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주론 중에서 김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이렇게 묘목 위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토는 묘목에서 12운성으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김일주의 성격은 병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성적이고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병든 환자와도 인연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의학이라든가 약학 또는 간호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에 있으면은, 집에만 있으면은 어디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산책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목의 왕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쪽 방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원칙과 소신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권력형이라든가 위험한 쪽의 직업과 그런 특수한 쪽의 직업과 관련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부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주가 이렇게 전부 다 특수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귀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화가 없거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나 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기토가 생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후에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건달이 된다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2운성과 십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김일주의 식상은 경신금이 됩니다. 경신금은 묘목에서 12운성으로 태지와 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활동성이라든가 기술성, 창의성은 좀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토일주의 재성은 임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임계수는 묘목에서 사지와 생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 관념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생각은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묘일주의 관성은 갑을목이 되는데요. 갑을목은 묘목에서 왕지가 되고 록지가 됩니다. 왕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화나 수가 없게 되면 이 왕성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업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즉 직장복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원국이나 대운에서 운에서 화나 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무기인 식상과 재성,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관성이 됩니다. 왕지와 록지가 됩니다. 왕성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흉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남편은 억압적이거나 또는 피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도화가 됩니다. 묘목은 도화가 되고 병지 역마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남편은 바깥으로 나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남편복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식상은 자식이 되는데요. 태지와 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식을 한번 잃어보거나 이별할 수 있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자식복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재성이 되죠. 사지와 생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부인은 건강이 안 좋거나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오히려 왕지와 록지가 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역시 자식복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묘일주가 이렇게 전부 다 재물복도 없고 직장복도 없고 배우자복도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권위도 높고 또 재물복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화가 있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나 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나 수를 만나게 되면 이 기토가 온난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윤택한 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물이 잘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양토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묘목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묘목이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목의 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쪽 방면에서 특수한 재능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또 묘목은 도화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낭만적이고 사교적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특수한 분야의 직업복이 좋아지게 되고 또 상황 판단이 빠르고 예리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예와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묘목이 활성화가 되면 삼합을 끌어오게 됩니다. 삼합은 해묘미가 되죠. 해묘미가 되면 이 사람은 해수와 미토를 이렇게 끌어오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해수는 기토 일간에게 재성이 됩니다. 즉 재성이 활발해지면서 이 사람은 경제적 관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재물의 융통성 또는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 감각이 좋아지고 대중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물복이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미토는 기토 일간에게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체성이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심도 왕성하게 됩니다. 즉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 이 묘목이 활성화가 됩니다. 관성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남편은 명예가 높고 권위가 있는 그런 남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이 됩니다. 즉 남편복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은 금이 되는데 사주 어딘가에 금이 있다면 토생금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역시도 현달한 자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살펴보면 재성이 되죠. 남자의 부인은 재성이 되는데 이 해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재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부인도 건강하고 사회성이 활발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관념이 좋고 준법정신이 강한 그런 부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묘목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자식이 명예가 있고 사리 판단력이 빠른 그런 현달한 그런 자식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주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나 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운에 이렇게 기복이 생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묘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